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야, 우리 공화당의 젊은 사람들 정말 똑똑하네. 야, 얘기 듣다 보니까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는지, 야, 잘못하다가 저도 밀릴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어제 12시부터 2시? 아니 11시부터 2시인가 3시간 여러분 잘 아시는 워싱턴 타임즈, 그 다음에 요즘 뭐 트럼프가 맨날 씻는다 고돈창이 그 출연한다는 거기 저 팍스 뉴스 이래가지고 이제 한 1시간씩 그 간담회를 했어요. 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텔레비전 보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 미국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해리슨 대사가 부임하고 한 3개월 만에 제가 뵀는데, 아니 민주노총이 언론방송을 장악했다 이랬더니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KBS에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하고 같은 건 그런 건국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파헤치 가지고 미국의 앞잡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파헤치라고 한다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거를 방송을 하는 게 국영방송인 KBS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6.25는 김일성 계례 정권에 의한 남침이잖아요. 우리 허평환 대표님이 근무했던 육사당의 그 사단장 하셨던 그 김영호 장군이신가? 그분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막았어요. 춘천 이쪽 진입로를. 그런데 이게 말이지, 내전 상태에서 유엔군하고 미국은 남북 내전에 간섭했는 그런 쪽으로 문재인 씨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유럽 가서.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명백하게 김일성 정권에서 남침할 때, 6.25 남침할 때 권력서열 3위 김원봉, 그 다음에 6.25 전쟁 끝나기 전에 벌써 김원봉은 김일성으로부터 대단한 서운을 받습니다. 물론 뭐 박헌영이나 김원봉이 김일성에 다 제거당해요. 그렇지만은 6.25 남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면 김원봉은 김일성 일가와 같이 전범입니다. 대한민국 50만 우리 국군,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5만, 300만의 살상, 그 다음에 1000만 이상 가족,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왔고, 그 미군인들과 함께 유엔군이 왔는데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통일, 뭐 김일성에 의한 통일이 됐던, 그죠? 뭐 그런 통일의 체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통일을 가로막은 것이 미국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공산화, 월남이 무너지고 월명이 공산화되고 베트남의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공산화 시키는데 그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조은진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씨의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문재인의 운명인가요? 그 책에 나와요. 그래도 뭐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민주노총에 등에 업히고 통진당 ROC에 등에 업히고 정교조에 등에 업히고 소위 말하는 북한의 사이버 전사 3만 명, 드로킹 댓글 공작,
뭐 이렇게 360개 되는 좌파 반미주의자들의 등에 피가지고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 붙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또 윤희상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동백꽃을 말이 윤희상 있는데 갖다 주고 윤희상 유해를 또 통영에다가 가져왔고, 우리는 윤희상은 몰라도 통영의 모녀의 아픔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상 때문에 북한에 가가지고 그 윤희상에 의한 그런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 삶이 아닌 동물적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은 도대체 생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야, 문재인 씨가 저렇게 생각이 빨갈 줄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현충일날 김원봉을 얘기하는 그러한 김원봉 도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시장경제 무너뜨리고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기자들한테 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씨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국내적으로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국제적 한반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주류 세력을 교체를 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주의자,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류 세력 교체를 한 거예요. 지금 주류 세력 교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입법부를 장악해야 되는데, 입법부를 장악하려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경제 참사 상황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 자기들이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나로 가지고는 도저히 일당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반미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의 좌파 연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은 뭘 시도했습니까? 김무성과 같은 자유한국당 내에 내각제 세력하고 좌우 연정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에요. 좌우 연정. 이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영남권에 자기들이 스스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좌우 연정하면 내각제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내에 아직도 황교안 얘기하는데 내각제 세력이 자유한국당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12월 16일 날 서명하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공수처, 그거 아예 여야 간에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합의 처리하든 협의 처리하든 그거를 넣는 순간에 그것은 국회의 논쟁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야당은 그런 거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가 저는 의심을 했더니 마지막 여섯 번째 항이 뭡니까?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그 내용이 나오면서 12월 16일 날 5개 정당이 합의를 하고 2월 달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나경원은 내각제를 2번이나 얘기합니다. 자, 이런 우파,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이 저렇게 정치력이 떨어지는데, 지난번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90%가 교육감, 그 다음에 단체장, 의회 90%가 좌파에 다 장악됐습니다. 아니, 좌파의 지방정부가 다 장악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국회의원 연장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국민을 그렇게 속이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한테 똥볼 차였어요.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왜 좌우 연정을 하냐, 좌파들끼리 모여도
확실하게 자기들 말로 200석까지 갈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야. 좌파들 알잖아요. 지금 바미당 이번에 완전히 중도가 아니고 좌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통진당, 당연히 통진당이 아니고 민평당, 정의당, 민중당 뭐 다 이제 그런 좌파 정당이 됐는데 남아있는 게 참 용기 없고 띨띨한 자유한국당하고 그래도 의석 2석밖에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우파의 정신을 지키고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북핵 폐기 이러한 부분의 우파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자유한국당이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서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까지 그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적자 정당이에요. 큰아들 집이라는 거예요. 장남집. 그래서 우리는 의석 2석이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바로 우파 정당의 적자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니 111석 있으면 뭐합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소리나 하고 탄핵에 지금 111명 중에 54명이 탄핵 찬성했어요. 54명이. 또한 20-30명은 검찰 조사받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패스트트랙 한다고 올려가지고 60명이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목숨 내놓고 싸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박원순이가 칼 들이대면서 당신 세비 차압하겠다 하면 도망가 본다고. 좋은지 웃기지 마라. 박원순이 니는 내 상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권 변호사, 민주 변호사 100번 떠들면 뭐합니까? 6월 25일 날 무차별하게 용역 깡패들 들이가지고 우리 100명이나 부상시키고 38명이 119 실려갔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 없으면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한테 다 속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폭행했다고 하니까 아니 현장에 기자들 다 왔는데 내가 그 기자한테 했어. 야 YTN 너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 기자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가. 그날 제가 현장을 보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그야말로 폭행만 당하고 아니 오한마자루 들고 빠루 들고 강목 들고 덩치가 저보다도 배되는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애국 동지들이 물병, 그것도 생수, 더러운 물도 아니에요. 생수 들고 생수 뿌린다고 그거를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썩어 빠진 언론 방송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렇게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줄 알고 유튜브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폭행당하고 우리가 그전에서 용역 깡패에 의해서 내동객이 치고 어른들이 던져지고 덮어놓고 둘러싸가지고 폭행하고 이런 장면들이 유튜브로 다 공개됐어요.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어제도 여기 가만히 있는데 1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입당 다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입당을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잘하면은 우리 공화당 만들면 사람이 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가는 게 야당이면은 야당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하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전부 다 국회직 던져버리는 겁니다. 관료 30년, 35년 하다가 20년 국회의원 하려고 고개 숙이고 줄 서고, 임명재한테 줄 섰다가, 홍준표한테 줄 섰다가, 김병주한테 줄 섰다가, 황교안한테 줄 서고,
검찰 30년 하다가 나머지 20년 인생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라가 안보가 무너지고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안보 빗장 다 열어주고 경제 참사를 넘어서 자영업자들이 100만이 도산하고 2.9% 성장하던 것이 2% 성장대, 내년에는 1% 성장대. 1%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2% 성장이면은 제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에 투자, 소비, 물가, 외환, 부동산, 수출 다 꼬로박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10%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바보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국민 품에 들어가서 국민의 생각을 읽고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자기의 국회의원 한 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내가 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자유통일의 내 인생 전부 40년 동안 국가의 돈으로 살았으면은 이제 남아있는 10년 정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돈들도 많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저는 재산이 제일 꼴찌더라고. 이번에 3선 되니까 저보다 더 적게 있던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특히 국회의원 정도 하는 사람은요, 자기 거 내려놔야 돼요.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내 목숨을 걸고 아스팔트에서 피를 뿌리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우리 선배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투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대의 일제 압박 제국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자기 가산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한 거 한다고 간도로 넘어가가지고 그 동토의 땅에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6.25 때는 초계와 같이 학도병으로 나가서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배들한테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운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분단국가로 돼 있는 우리 시대의 분단국가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 분단의 철책을 걷어야 됩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김일성 세습 정권은 인권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김일성 세습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통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2019년 6월 30일 이 시간에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책무예요. 그 역사의 책무를 느끼고 우리 스스로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인생, 내 명예, 내 가족만 생각하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기의 배만 채우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역사와 민족과 조국을 배신하고 배를 채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30년 못 넘어갔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131차 오늘 131차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자기 돈 내면서 자생으로 만든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민초들의 자생정당이 생긴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평균 학력이 전문대학교 이상이 70%예요. 이분들이 왜 이 땡볕에 앉아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작게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이제는 거의 다 죽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부족한 지도부지만은 지도부를 믿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미동맹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제일 강한 놈하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 딱 하고 중국의 세계의 아킬레스, 대만 문제, 홍콩 문제, 티벳 문제,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미국이 다 건드렸어요. 그냥 건드리기 아닙니다. 그냥 얼굴에다가 시진핑 얼굴에다가 트럼프가 한 반지 날렸는데 중국 꼼짝 못합니다. 뭡니까? 그것은 결국 전 세계 최고 힘은 미국이 세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미국하고 가가지고 손 좀 잡아가지고 저 해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좌파 새끼들은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국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국한테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말이야. 석탄 밀수해놓고는 검찰 조사하라니까 조사도 안 하고, 정유 그거 조사하라니까 조사 안 하고. 여러분, 이 정권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공화당 저보고 친중하던 사람들 오늘 이 트럼프한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 100명이라도 모아가지고 트럼프 한번 환영해 봤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 없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최비서님, 말로 떠들지 마란 말이야. 지금은 말하던 시대 끝났어요. 정치인들 말로 떠드는 놈들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 칼 다 꽂았어요. 누님 가는 놈, 저는 그런 누님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보수가 분열될 것 같다. 그것은 제가 한마디 하면 개새끼입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말이라도 하지 말고 입은 닥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분 앞에다가 보수 분열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 당할 때 보수 정당은 민낯을 다 드러내고 보수 정당은 끝난 겁니다. 최비서님, 이제 새로운 우파 정당, 정말 용기 있고 최비서님, 젊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좌파들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반미주의자들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짊어져야 될 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부역자 준비 다 됐다는데 부역자 2, 3 한 보다가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 나올 가까이 되면은 영화 보다가 끊겠습니다. 집에 가서 나머지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부역자 2, 3 최공재 감독 했는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